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토큰 경제입니다. 행동 중재를 하다 보면은 이런 토큰 경제를 활용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토큰 경제를 그런데 틀에 딱 잡혀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큰 경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토큰 경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큰 경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토큰이란 일반화된 조건 강화 자극의 한 가지로 물질적 상품, 좋아하는 활동, 기타 혜택 등과 교환될 수 있는 상징적인 표, 점수, 스티커, 딱지, 별표, 장난감, 돈 등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 강화 자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거는 가치가 있진 않은데 무조건 강화 자극하고 결합이 되어서 이게 또 다른 강화 자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조건 강화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나 점수, 스티커가 이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획득함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 강화제인 1차 강화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전에 조건 강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짝이 되어가지고 이거하고 교환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쿠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점수 같은 것들이 많이 하고, 예전에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도장을 5번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무료, 이런 것도 다 토큰 개념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영화 보러 갈 때도 몇 편을 보고 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5편 정도 보고 나면은 팝콘이나 음료수가 공짜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한 10편을 보고 나면은 이제 영화 한 편이 또 공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 토큰 경제하고 다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하죠. 아, 이번에만 하면 더 채울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 동기를 이렇게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강화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강화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토큰 경제는 크게 봤을 때는 강화 자극하고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제 토큰 경제는 강화 자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강화 자극과 때로는 이제 벌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로는 소거하고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토큰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화폐가 갖는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토큰 경제라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화폐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자, 예전에는 물물 교환 같은 걸 하지만 화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만원, 뭐 10만원, 100만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내가 좋아하는 강화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화폐의 의미예요. 그래서 또 다른 화폐도 우리가 하나의 경제 흐름은 이 화폐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물물 교환이나 현재 세대는 이제 화폐를 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또 토큰하고도 연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화된 조건 강화 자극에서 우리가 화폐에 돈이 있었거든요. 왜? 현재 돈은 무엇이든 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만의 약속에 있는 토큰이 정해져 있겠죠. 돈으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돈으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나 장난감 돈, 별표, 이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꼭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토큰 경제하고 비슷하다. 어느 정도 모으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것을 뭐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토큰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토큰은 일반화된 조건 강화 자극의 한계라고 했고요. 다양한 폭넓은 지원 강화 자극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토큰 3개일 때는 어떤 거, 5개일 때는 어떤 거. 아까 제가 팝콘이 있었고 영화가 있었고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인데, 만약에 뭐 몇 번 더 찍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뭐 치즈케이크하고 아메리카노가 결합된 이런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다양하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와 박탈과 같은 특별한 요인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강화력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화와 박탈 제가 이야기했죠. 어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화 자극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고요. 안 그러면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강화 자극의 효과가 올라가는 거, 이게 박탈이라고 했습니다. 포만과 결핍이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하고 이제 특별한 요인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강화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하다 보면은 이런 포화나 박탈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큰 경제를 활용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거의 많이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토큰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이나 우리 아이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강화보다는 토큰 경제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토큰 제도, 토큰 경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보면요. 첫 번째가 표적 행동의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자, 어떤 행동일 때 우리가 이런 토큰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토큰 경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이고요. 토큰을 선정해야 됩니다. 토큰은 어떠한 토큰,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토큰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방금 규칙을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어떠한 토큰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 강화 메뉴의 선정입니다. 이게 백업 강화라고도 하고요. 어느 정도 토큰을 받았을 때 어떠한 강화, 그러면 좋아하는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제 강의에 보면 레이지 들어가는 강화제 선호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떠한 강화의 목록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것만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토큰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환 비율을 설정 잘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강화 중에서 간헐 강화, 강화 스케줄 이야기를 했어요. 교환 비율이 적절하지 않으면요.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데 토큰의 효과로서 이게 행동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 설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적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는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행동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토큰을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중간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보면은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이런 내용도 있죠, 이번에. 그리고 표적 행동의 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행동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 행동은 이미 아동의 행동 저장고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어떠한 표적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가 기준은 정확하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밑에 보시면요. 7시 이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시에 일어났는데 나 일찍 일어났는데 하면은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뭐 시간으로 하든 횟수로 하든 그리고 어떤 활동을 구체성으로 하든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이 행동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너 맞아. 이 행동 했으니까 이 스티커 받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받는 거야 라는 거. 이 경제의 개념은 상당히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제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규칙, 사회성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의 행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행동을 가지고 하면은 토큰에 대해서 조금 규칙.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발달 장애인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행동 기능 수준에 따라서 한 가지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한 가지가 정확한 답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표적 행동은 이미 아동의 행동 저장고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행동 저장고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는 일 같은 경우에는 행동 형성법을 통해 가지고 그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행동 저장고, 나의 하나의 레파토리 안에 있는 건데 잘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원활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토큰 경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토큰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큰으로 사용되는 물건은 안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에 따라서 만약 토큰을 해가지고 나는 동전 모형하고 비슷한 걸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겠죠. 그리고 끝이 뾰족하거나 여러가지 뭐 쓰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와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잘하면은 자, 대안학교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쿠폰을 한 개 만들었어요. 이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맛있는 음료수도 한 개 줄 수 있고 그리고 빵 같은 거 줄 수 있는 거 이제 반의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선생님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와라. 근데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인을 받아오는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정자를 적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잘 따라할 수 있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루 만에 사인을 다 받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제공을 했었는데 다음날에도 다 받아오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는 사인 해준 적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스스로가 사인을 모방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야 이게 토큰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토큰으로서의 가치가.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으면은 이거 행동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토큰은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토큰을 우리가 잘 구할 수 없는 걸 하고 나서 그거는 아이도 쉽게 이걸 가져갈 수 없는 거. 때로는 뭐 사물함에 넣어놨을 때 우리가 그 자물쇠로 잠가 놓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또 토큰으로 사용되는 물건은 튼튼해야 되고요. 쉽게 없어져 버리면은 토큰의 가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토큰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쉬우며 다루기 편리한 것이어야 됩니다. 토큰은 신속해야 돼요. 잘했다고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많은 소비, 안 그러면 내 행동의 움직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값싼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 강화제, 결국 백업 강화제가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값비싸다, 값싸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 토큰 자체가 값비싸 버리면 많이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티커 제작을 해도 되고요. 일반 스티커 사와도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스탬프 도장 찍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싼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가치가 큰 것을 토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토큰만 받고 나서도 충분히 내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토큰이 강화에 약간은 조건 강화제가 돼야지 그 자체가 강화제라고 하면은 이 다른 조건 강화와 같은 우리가 규칙을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가 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자, 제가 여기 이해 수준 장애 정도라고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토큰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큰 보통 하다 보면은 스티커 붙이기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강화가 어떠한 부분의 토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게 일반적인 스티커 형태가 될지 아니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작한 강아지, 이게 토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 스티커가 옳다, 스탬프가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실물에 가까운 것이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실물이 아니라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한테 제공하는 방식, 보여주는 방식 이걸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깨고 나서 우리가 토큰을 한번 선정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면 토큰 하려면은 이해 수준이 조금 높고 이런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의 개념을 알려주는 게 좋긴 하지만요. 그냥 교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려주는 차원에서요. 토큰을 장애가 조금 중하더라도 안 그러면 어려서 이해 수준이 조금은 낮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형태를 바꾸면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원 강화의 메뉴 선정입니다. 이 중요하겠죠. 이 강화 목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원 강화의 메뉴는 다양하고 폭이 넓을수록 효과적입니다. 강화가 많을수록 제가 좋다고 했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토큰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 강화의 비율을 선정하는데도 이 강화 정도에 따라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자주 제공하기 힘든 거라면 토큰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의 목록이 많으면은 이걸 다양한 지원 강화, 중간 백업 강화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마지막 백업 강화제, 그럼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다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큰 학교나 시설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의 기회와 행사 등을 지원 강화로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시기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름 되면은 이런 캠프, 안 그러면 마트 가는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당연히 가는 건데 그게 하나에 가서 어떤 활동이 더 주어지게 한다든지 그 활동을 하나의 강화제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강화제, 자연 강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도 이걸 또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동기를 많이 부여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동기와 완전히 또 우리가 강화 요인이 큰 이벤트 같은 동기가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토큰을 주고 지원 강화를 해준다고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원 강화 자격을 선정할 때는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이거 꼭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먹는 거다는 거예요. 먹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먹는 거, 오늘 잘하면 또 피자 줄게, 내일 잘하면 또 피자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활용해버리면요, 아이의 건강하고 신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충분히 다른 아이한테 뭐 차별적인 요소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옳지 못한 행동인데 좋아하는 거다 해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강화를 사용할 때, 벌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교환 비율의 설정. 초기의 교환 비율은 낮게 정해야 됩니다. 말했죠. 우리 아이들 뭔가를 시작할 때는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유관을 먼저 입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점차 높게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자,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발행된 토큰의 양이 많아지면 지원 상품의 값을 올리고 지원 상품의 양을 증가시킨다 라는 부분입니다. 점차 이게 많아지면요, 우리가 교환 비율은 이제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 비율 높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2개만 하면 좋다, 2개만 하면 좋다, 뭐 2개, 3개 하면 좋다 했는데 5개에서 뭐 10개 이렇게 간격을 더 넓혀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 토큰의 양이 이제 많이 받아야 이걸 하는 거고, 그러면 많이 했을 때 그만큼 좀 더 가치 있는 강화를 또 우리가 지원 강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잘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교환 비율을 낮게 한다는 거, 아이에 따라서 낮은 정도는 틀립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참여자들의 토큰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상품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한다.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고급 상품의 값을 올리기보다는 필수 지원 상품의 값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좋은 거 이래 하는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제를 아까 지원 강화제를 많이 파악해놨죠.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 목록을 만들고 나서요, 여기에서 적절하게 처음에는 이제 낮게 하니까 이거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거 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중간 강화제 같은 거 이런 걸 줬다가 나중에 이제 잘하네 하면은 교환 비율을 잠깐 높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 이걸 더 많이 주는 방법도 됩니다. 2개 줄게, 3개 줄게, 더 많이 줄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좀 큰 이벤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교환 비율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강화 스케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토큰을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토큰 제도의 설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표적 행동의 목록을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가 할 건지, 이거는 모든 이제 뭐 표적 행동이 있으니까 이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이 표적 행동이 목표 행동이에요. 자, 토큰으로 사용할 적절한 물건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원 강화, 이게 토큰으로 사용할 적절한 물건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까 토큰 선정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비율을 설정해야 돼요. 토큰을 몇 번 했을 때, 어느 쪽에도 있죠? 10번, 10번, 15번, 15번,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도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왜? 행동 저장고에 있는 거고, 이러한 행동이 많아지면 좋거든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통 뭐 착석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개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일상생활일 수 있거든요. 그 규칙에 따라서 토큰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토큰의 양과 그리고 행동의 양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중지할 때도 이런 토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규칙을 잡을 때 이 토큰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자, 지원 강화의 메뉴를 선정하고요. 토큰과 지원 강화의 교환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지원 강화 메뉴를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이거는 게시할 수도 있고요. 둘만의 토큰 강화 약간은 수첩 같은 거 만들어도 돼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항상 토큰 하면은 아예 책상에다가 올려야지, 안 그러면 칠판에다가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리고 수준이 충분히 된다면요.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시켜주는 방법, 휴대폰에 토큰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3, 5일 정도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할 수 있는지, 이거는 너무 과도하진 않았는지, 그런 행동을 잘 보고 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 절차로 가면 좋고요. 미비점이 보완되고 이제 계획된 토큰 제도를 공식적으로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여기도 토큰의 양에 따라서 받는 게 있죠. 요 놀이동산 가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주긴 힘들기 때문에 250개. 여기는 250개인데 이게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행동의 패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의 강화, 지원 강화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상품과 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사용될 토큰은 가시적이고 유형의 것이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면 우리가 약속했어.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아이에 따라서 그 가시적인 거는요, 실물의 사진을 제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원 강화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표적행동이 발생한 후 즉시 또는 표적행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토큰을 제공합니다. 이 강화의 법칙과 똑같아요. 큰 보상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보다 작은 보상을 자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토큰 제도를 구성한다. 작은 보상 제공하고요. 큰 보상을 마지막에 줘도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요. 모아둔 토큰으로 원하는 지원 상품이나 활동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온다라는 이 의미를 더 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안 그러면 패턴적으로 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토큰 경제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표적 행동과 지원 강화 메뉴를 설정하고 토큰의 비율을 결정할 때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만약에 참여자가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참여자를 제일 잘 알겠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이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의견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자, 표적 행동과 토큰의 비율, 지원 강화 상품과 토큰의 비율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을 하면요, 익숙해지고 나면요, 좀 다른 형태로 해야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른 형태의 규칙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토큰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토큰 경제는 정말 우리가 행동계약서하고 연관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반 학급 규칙을 가르칠 때 1인 1규칙 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 경제는 정해진 틀이 꼭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보다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토큰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잘 활용한다면은 시설이나 학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강화 스케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